저는 그날 마치 스파이처럼 제 아들의 예비 며느리 식당으로 잠입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아담하고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은 고작 5개 남짓. 한쪽 벽에는 정갈한 글씨로 쓴 메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고 작지만 정겨운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혹시라도 그녀가 저를 알아볼까봐 괜히 고개를 숙여 메뉴판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은 채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여인, 제 아들의 예비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아들의 휴대폰 속 사진으로만 보았던 얼굴이라 실물을 보니 낯설면서도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우리 민준이의 짝이 될까? 저는 그녀를 훔쳐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홀로 나와 손님을 맞고 계산을 하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고 손님은 저를 포함해 겨우 3테이블이었는데 그녀는 마치 10테이블을 상대하는 사람처럼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지독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민준이가 지혜가 바쁘다고 해서 못 만났다고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바쁜 건가? 저의 의심은 잠시 접어두고 저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제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음식을 내려놓으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 그녀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저는 그녀의 얼굴에서 깊은 수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저의 의심은 이제 걱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주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의 귀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한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혼자서 무언가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광경은 그녀가 잠시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주방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힘든데 왜 민준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녀의 눈물이 단순히 힘들어서 더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고독과 절망, 그리고 무력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눈물을 닦고 다시 손님 앞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숙입니다. 올해 58,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2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삶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에 젖어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난 후 저는 더욱 깊은 고독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저의 삶은 그렇게 공허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제게 민준이의 결혼 소식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좋은 사람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저의 유일한 바람이자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이의 예비 며느리 지혜에게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저를 이 식당으로 이끌었고 저는 그곳에서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지혜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후 삶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에 젖어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텅 빈 침대, 텅 빈 식탁, 텅 빈 집. 그 모든 공간들이 저를 옥죄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는 삶에 익숙해져야 했고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난 후 저는 더욱 깊은 고독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딸아이는 결혼해 외국으로 떠났고 아들 민준이마저 직장을 찾아 서울로 떠났습니다. 텅 빈 집에는 이제 저 혼자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밥을 먹고 TV를 보고 다시 잠드는 단조로운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저의 존재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남편은 식당 일이 힘들다며 늘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식당 일이 즐거웠습니다. 식당은 제게 삶의 활력이었고 손님들과의 대화는 저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에서 남편의 빈자리를 마주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을 닫고 저는 집안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했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의 삶을 스스로 고립시켰습니다. 민준이의 결혼 소식은 그런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좋은 사람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저의 유일한 바람이자 행복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지혜라는 아이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사진으로 본 지혜의 밝은 미소에 안심했습니다. 민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 내 걱정은 덜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지혜가 식당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저를 만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말에 내심 서운했지만 동시에 지혜의 책임감에 감탄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과는 다르구나. 참 기특한 아이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들 민준이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는 시간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계속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혜가 혹시라도 민준이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민준이에게는 말 못할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지혜를 의심했습니다. 그녀가 혹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가 혹시 민준이의 돈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의 상상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저는 그 상상 속에서 점점 더 깊은 불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민준이가 저의 의심을 오해하고 상처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믿었지만 동시에 지혜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지혜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혜의 식당으로 손님인 척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혜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민준이를 사랑하는지, 그녀가 정말로 민준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식당 주소를 메모지에 적고 제 삶의 모든 의미를 걸고 그녀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지혜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힘든 싸움을 홀로 하고 있는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에서 저의 과거를 보았고 그녀의 눈물에서 저의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모습에서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잃어버린 저의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예비 며느리 지혜를 직접 보기로 결심한 저는 며칠 동안 가슴을 졸였습니다. 아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심했고
혹시라도 지혜가 저를 알아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녀의 식당은 민준이가 사는 동네에 있었지만 저는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결혼하면 자주 드나들게 될 곳이라고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곱게 빗질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몇 년 만에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왠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늘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 꾸미곤 했다시는데 남편이 떠난 후에는 저의 외모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저는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지혜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로서의 권위보다는 지혜의 진실을 알고 싶은 한 여자로서의 저의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그녀의 식당은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한참을 걸어간 후에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상가에 위치해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였습니다. 식당의 이름은 지혜네 밥상. 소박하지만 정겨운 이름에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지혜네 밥상이라. 그 이름 속에는 그녀의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지혜는 주방에서 냄비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왠지 모르게 슬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메뉴는 소박했지만 하나같이 정갈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지혜의 정성이 담긴 메뉴판을 보며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는 저에게 해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미소를 보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도 밝고 순수했지만 그녀의 눈은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저는 그녀의 얼굴에서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대체 얼마나 힘들게 일했으면 저렇게 지쳐 보일까? 저의 마음속에는 의심보다는 동정심이 더 크게 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민준이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민준이는 지혜가 늘 밝고 긍정적인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가 힘든 내색 없이 민준이를 만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자신의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제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음식을 내려놓으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저는 그녀의 미소 속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음식을 맛보며 그녀의 삶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음식은 소박했지만 그 속에는 그녀의 모든 정성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음식에서 제가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혜가 차려준 음식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녀의 음식 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미소와 그녀의 눈물, 그리고 그녀의 음식 맛을 떠올리며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상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는 강하지만 동시에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았고 그녀의 아픔에서 저의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이해하고 그녀를 보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저의 또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식당을 다녀온 후 저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녀의 지친 눈빛과 억지 미소, 그리고 홀로 주방에서 눈물을 훔치던 뒷모습이 자꾸만 제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아들 민준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피어오르던 의심은 이제 그녀를 향한 안타까움과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녀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님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진짜 모습을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녀의 힘든 상황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손님을 받고, 계산을 하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그녀의 발걸음은 쉴 틈이 없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 역시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할 때 늘 저렇게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남편이 옆에 있었기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들 때마다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혼자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위로해 줄 사람도 그녀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손님이 남긴 음식을 버리지 않고 깨끗한 부분만 골라 따로 담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왜 그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손님이 모두 돌아간 후 그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손에는 늘 그 음식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절약 정신에 감탄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과는 다르구나. 참 기특한 아이네. 저는 그녀의 행동을 보며 칭찬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힘든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왜 그렇게까지 아껴야 했을까? 그녀는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일해야 했을까? 어느 날 저녁, 저는 그녀의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반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메뉴로 드릴까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하고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예전에 이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요즘 식당 운영이 많이 힘든가 봐요. 제 질문에 그녀는 순간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손님, 괜찮습니다. 그냥.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는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얼굴에서 깊은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괜찮다고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해. 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힘든 상황을 저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면 저 역시 그녀에게 더 이상 캐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할 때 저희를 도와주었던 이웃 아주머니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혜가 차려준 음식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녀의 음식 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음식은 소박했지만 그 속에는 그녀의 모든 정성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음식에서 제가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서 제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저의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민준이의 예비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그저 한 인간으로서 그녀가 안고 있는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다시금 보게 해준 저에게는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지혜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식당을 운영할 때 제가 직접 담갔던 김치 한 통을 들고 갔습니다. 김치는 꽤 무겁지만 맛은 아주 잘 익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김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예전에 식당을 했을 때 담갔던 김치예요.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제가 혼자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요. 혹시라도 식당에서 쓰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혜는 제게서 김치를 받아 들고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손님, 괜찮아요. 이렇게 귀한 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그녀의 눈은 이미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식당을 했을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저를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분들 덕분에 제가 힘들었던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아가씨도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제 말에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주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주방은 좁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손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식당을 운영했을 때 아가씨처럼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 말에 그녀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부모님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병환으로 인해 식당은 문을 닫았고 치료비 때문에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인해 몸져 누우셨고 그녀는 혼자서 모든 빚을 감당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민준 씨가 저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민준 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왜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지, 왜 그렇게 절약했는지, 왜 민준이에게 자신의 힘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민준이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 마음속에 피어오르던 모든 의심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수상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는 강하지만 동시에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에서 제가 남편을 잃은 후에 저의 모습을 보았고 그녀의 아픔에서 저의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주방 밖으로 나갔고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민준이에게는 저렇게 밝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겠구나. 저렇게 힘든데 민준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겠구나. 저는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한숨이 서려 있었습니다. 손님, 죄송해요. 제가? 그녀는 저에게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예전에 식당을 운영할 때 늘 저렇게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손님들에게 받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얻었죠. 아가씨도 힘들 때 저에게 기대도 괜찮아요. 제 말에 그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꼭 끌어안았고 저는 그녀의 품에서 그녀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고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저의 또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식당을 다녀온 후 저는 더 이상 손님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보았고 그녀의 아픔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제가 남편을 잃은 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고 그녀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짐을 함께 나누고 그녀의 외로움을 감싸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지혜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김치와 깍두기, 그리고 멸치볶음 같은 밑반찬을 잔뜩 만들어 갔습니다. 지혜는 제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손님, 또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반가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밑반찬 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예전에 식당을 했을 때 늘 밑반찬 만드는 게 가장 힘들었거든요. 제가 아가씨 대신 밑반찬 좀 해왔어요. 아가씨는 요리에만 신경 쓰세요. 제 말에 지혜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님, 아니, 손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더 이상 저를 손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요. 저는 아가씨의 예비 시어머니입니다. 제 말에 지혜는 충격을 받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토끼처럼 동그래졌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아니, 어떻게... 저는 지혜를 주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주방 안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신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지혜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충격으로 인해 몸이 불편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돌보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는 저에게 지난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병환과 식당 폐업, 그리고 아버지의 치료비와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지게 된 엄청난 빚. 그녀는 민준이에게 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민준이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민준이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께도 진실을 숨겼어요. 제가 민준이와 결혼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민준이에게 짐이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지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혜야. 네가 뭐가 죄송하니? 네가 민준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엄마는 알고 있어. 그리고 네가 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싶어 했던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너에게는 민준이가 있고 이제는 엄마도 있어. 제 말에 지혜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꼭 끌어안았고 저는 그녀의 품에서 그녀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고 서로의 외로움을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지혜는 제가 남편을 잃은 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저의 모습을 보았고 저는 지혜에게서 제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저의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지혜의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저는 지혜의 주방장이 되었고 지혜의 어머니의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제가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할 때의 노하우를 알려주었고 지혜는 저의 조언에 따라 식당의 메뉴를 바꾸고
운영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지혜의 식당은 점점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지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제가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지혜의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지혜의 편이 되어 있었고, 그녀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 오랜 경험과 진심을 다해 그녀의 곁에서 함께 싸우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혜와 함께 식당을 정리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병환, 식당을 닫아야 했던 사연, 그리고 아버지의 치료비로 인해 쌓인 빚까지. 그녀의 눈물을 보며 저는 제 남편을 잃었을 때의 아픔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저 또한 남편이 떠난 후 남은 빚과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막막함에 밤마다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야, 네가 민준이에게 이 모든 것을 숨기려고 했던 마음, 엄마는 다 알아. 민준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가족은 그런 거야. 기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함께 버텨주는 것이 가족이란다. 제 말에 지혜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민준이도 있고, 이제 엄마도 있잖아. 그 순간, 저는 지혜가 제게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민준아, 지혜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구나. 너희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민준이는 제 질문에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지혜는 늘 밝고 씩씩해. 아무 문제 없어. 민준이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지혜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지혜의 모든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야. 지혜가 왜 저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 너는 이제 지혜에게 가봐. 지혜를 꼭 안아주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렴. 민준이는 그날 저녁, 지혜의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식당 문 밖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지혜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지혜는 민준이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고, 민준이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가족의 모습이지. 민준이는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어? 이제부터는 나랑 함께하자. 너 혼자 짊어졌던 짐, 이제 나랑 같이 나누자. 민준이의 진심 어린 말에 지혜는 다시금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와 지혜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들의 사랑을 보며 제가 오랫동안 잃고 있었던 저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민준이가 있었고, 이제는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딸 같은 며느리 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혜를 통해 제가 남편을 잃은 후 잊고 지냈던 저의 모습을 보았고, 그녀의 아픔을 통해 저의 외로움을 치유받았습니다. 민준이와 지혜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후, 저희 가족은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지혜는 더 이상 홀로 짐을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퇴근 후 지혜의 식당으로 달려와 지혜와 함께 어머니를 돌보고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오랫동안 잃고 있었던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았습니다. 민준이는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할게. 너의 빚도, 너의 엄마도, 이제는 내가 함께 책임질게. 민준이의 진심 어린 말에 지혜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기대어 울었고, 민준이는 그런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 보였습니다. 저 역시 지혜의 어머니를 돌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혜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낯선 저를 경계했지만 제가 정성껏 끓여드린 미역국과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녀는 제게 당신의 딸 지혜가 얼마나 착하고 효녀인지, 그리고 민준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지혜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민준 씨와 결혼하기 전에 민준 씨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준 씨가 저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민준이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내 마음 엄마는 다 알아. 하지만 너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는 없어. 민준이도, 엄마도. 이제 내 곁에 있잖아. 너에게는 이제 가족이 생겼어. 제 말에 지혜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머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다가 무너졌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엄마가 되어 주었고, 그녀는 저에게 딸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민준이와 지혜는 곧 결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결혼식 준비를 했고, 저는 민준이에게 좋은 예복을 사주었습니다. 지혜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민준 씨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녀의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네가 민준이에게 해준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야. 너의 진심과 너의 사랑,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준이와 지혜의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결혼식에는 민준이와 지혜의 친구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지혜의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딸의 결혼식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지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제부터는 너도 민준이의 아내가 되었고, 너의 어머니도 나의 가족이 되었어.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야. 제 말에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머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지혜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지혜야, 이제부터는 웃는 날만 있을 거야. 엄마가 너의 행복을 지켜줄게. 그날 이후 저는 지혜의 식당을 제 식당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지혜와 함께 요리를 했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혜는 제가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할 때의 노하우를 배우고 저는 지혜에게서 젊은 감각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혜를 통해 제가 오랫동안 잃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았고 그녀의 아픔을 통해 저의 외로움을 치유받았습니다. 민준이와 지혜의 결혼식 후 저희는 완벽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퇴근 후 지혜의 식당으로 와서 저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식당 마감까지 돕곤 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지혜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공허함이 서서히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는 저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혜,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것이 있어요. 민준이는 저희에게 작은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돈, 엄마가 그동안 고생하며 모아온 돈이잖아요. 제가 엄마에게 좋은 집을 사드리고 싶었는데 민준이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남편을 잃은 후 홀로 힘들게 살았던 것을 늘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지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 돈으로 너의 빚을 갚아. 이제부터는 나랑 함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자. 민준이의 진심 어린 말에 지혜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고 민준이는 그런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혜는 민준이의 도움으로 빚을 모두 갚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쫓기지 않아도 되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늘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과 민준 씨에게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녀의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네가 엄마에게 해준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야. 너의 진심과 너의 사랑.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준이와 지혜는 저희 집으로 이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제 집은 이제 민준이와 지혜, 그리고 지혜의 어머니로 인해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혜의 어머니를 돌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지혜의 어머니는 저를 보며 우리 딸을 돌봐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저는 제가 오랫동안 잃고 있었던 존재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지혜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제가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할 때의 노하우를 그녀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지혜는 저의 조언에 따라 식당의 메뉴를 바꾸고 운영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지혜의 식당은 점점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지혜는 더 이상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제가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혜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다가 무너졌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네가 엄마에게 준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엄마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어. 저는 지혜를 통해 제가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저의 모습을 보았고 그녀의 아픔을 통해 저의 외로움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딸이었고 저는 그녀에게 엄마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었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고 서로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지혜와 민준이의 결혼 후 저희 세 사람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제 집은 이제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가장 먼저 일어나 지혜의 어머니를 뵙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지혜는 제가 만든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고 민준이는 출근하기 전 제게 꼭 껴안아주곤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저는 제가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지혜와 함께 그녀의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할 때의 노하우를 지혜에게 알려주었고 지혜는 저의 조언에 따라 식당의 메뉴를 바꾸고 운영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지혜의 식당은 점점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지혜의 얼굴에는 늘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쫓기지 않았고 더 이상 힘든 싸움을 혼자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제가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혜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다가 무너졌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네가 엄마에게 준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엄마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어. 저는 지혜를 통해 제가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저의 모습을 보았고 그녀의 아픔을 통해 저의 외로움을 치유받았습니다. 지혜는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딸이었고 저는 그녀에게 엄마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었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고 서로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얻었다. 저는 지혜의 사랑을 얻었고 저의 가족을 되찾았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나는 이제 이 고독 속에서 나 자신을 마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비록 희망적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다. 그 길은 외롭고 험난하겠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을 것이며 나 자신을 온전히 마주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희의 일상은 흘러갔습니다. 고요하고 따뜻하게 어느 주말 오후 식당 일을 마치고 셋이서 읍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지혜의 어머니도 휠체어에 앉아 함께했습니다. 민준이와 지혜는 손을 잡고 앞서 걸어갔고 저는 휠체어를 밀며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민준이와 지혜는 서로에게 기대어 웃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제 귀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지혜의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지혜의 어머니는 제가 그녀의 딸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는 그녀가 저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제가 만든 따뜻한 미역국과 지혜가 만든 맛있는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존재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행복을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민준이가 있고 이제는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딸 같은 며느리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저를 믿어주는 지혜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혜를 만나고 제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저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아픔을 보며 저의 외로움을 치유받았고 그녀의 사랑을 통해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뜨거운 고추처럼 매콤하면서도 따뜻한 차처럼 달콤할 것입니다.